네, 9월의 첫 이슈원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강합니다. 과연 대세 상승의 시작인 건지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리뷰해보고요. 9월 달의 포트 전략에 대해서 증권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리포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까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지수 흐름 보시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이때 한 10시 반, 11시 구간부터 좀 확대되기 시작했고 지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죠. 이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함께 견인받는 모습 확인되고요. 26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의해서 오늘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낙폭 키우면서 764선까지 빠졌는데요. 대형 바이오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의 매물 출회가 일어났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768선 거래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2차 전지가 오늘 꽤 강하죠. 포스코 그룹주가 특히 또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8월 달에 그렇게 단기 급등이라더니 한 달 내내 달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로 8월 달을 방어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산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엔솔 외국인이 8월 달에 7.8% 수익 챙겼고 기관도 6% 챙겼습니다. 또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 SDI 담으면서 반도체 단에서 난 손실을 2차 전지 그리고 뭐 바이오 종목들로 좀 그 상실을 메꿨는데 개인 투자자 포트 보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포트를 끌어내리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2차 전지를 담길래 사도 되나 싶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아니다, 이거 단기 반등이다라고 했는데 수급이 이렇게 계속 붙다 보니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배신감마저 드는 그런 장이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증권가는 지금 반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낙폭과대, 수급이다. 아직도 여전히 수급이다. NH투자증권도 수급에 의한 반등 가능한데 지금 펀더멘탈상의 지표, 뭐 EV 판매라든지 리튬 가격이라든지는 계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진바닥을 논하기는 어렵다. 즉 다시 하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 리튬 가격이 보통 반등을 시도하면 2차 전지가 선행해서 올라가는데 아직 리튬이 반등할 기미가 없다라는 사인을 줬고 하나증권도 지금 반등이 결정적인 지점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고 다올투자증권 쪽에서도 뭐 헤리스 지지율이나 EU 쪽 중국 그 전기차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우려가 좀 없어서 이게 좀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 이게 수급 효과고 주요 기업 실적 컨센이 아직도 좋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추세적인 반등 기대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8월 달부터 쭉 증권가가 이런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주 주말에 LG 엔솔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원래는 긴 표인데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고요. 비중 확대 사인 준 5가지 종목입니다. LG 엔솔부터 포스코 퓨처엠까지 셀사 그리고 소재단에서 가장 유력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 있고 지금 LG 엔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55만 원인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부른 증권가는 한 68만 원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중 축소한 기업도 있습니다. 소재단에 에코프로 BM, 솔루스 첨단 소재.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아한 현상이죠. 비중 유지는 뭐 SK아이테크놀로지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포스코 쪽에서 유지를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 이게 2차 전지에 오늘 상승을 끌어올려준 힘입니다. LG 엔솔이 과연 이 목표 주가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9월 달에 반도체가 부진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의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로 들어간다면 뭐 2차 전지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권가의 시선은 실적은 좋지 않다. 업황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9월 밸류업에 다시 집중을 하자. 2차 전지 시세를 못 봤네요. 2차 전지 시세 먼저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지금 리튬 포어스, 리튬 관련 종목 안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와도 그동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의미가 있진 않다라는 사실. 포스코 그룹주가 강합니다. 엠텍과 포스코 퓨처엠이 두 자릿대 상승을 유지하긴 하는데 아침 대비해서는 많이 윗꼬리를 달았죠. 엔캠이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이쪽은 전액 관련주고 11%의 급등. 코스모 화학은 아침보다는 상승률을 조금 높였고요. 셀 3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외인 기관 로컬 속에서 7%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월 포트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2차 전지를 따라가야 하나? 바이오를 더 조정받을 때 사야 하나? 고민이 깊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는 9월 달에 밸류업에 다시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래소에서 9월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주가치 환원을 이야기하거나 그 계획을 펼치거나 예고를 공시한 기업들에 한해서 좀 집중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4분기에는 또 관련해서 ETF까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밸류업 계획 공개한 기업은 쫙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한번 또 볼게요. 하나증권에서 9월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라고 정말 긴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포인트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미디어, 건설 근데 이 안에서도 다 사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높은 기업만 좀 바라보자. 즉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하반기는 포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아니라 지수가 떨어질 때 잘 버텨준 섹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섹터가 바로 조선과 건설, 은행, 에너지, 증권, 보험, 소프트웨어 이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섹터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겹치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집중해서 보자라는 게 이쪽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의 대장 바이오 9월은 쉬어갈까? 이거는 제가 지금 3일 연속 보여드리고 있는 표고요. 9월 초 중반 그리고 말까지 학회 일정이라든지 임상 발표 일정이 계속됩니다. SK증권은 지금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낙폭 과대 이후에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SK증권 좀 주장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했는데 이게 아직 과열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남아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알테오젠과 ST팜 그리고 ABL 바이오 한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세 개 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목표주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좀 뜯어보니까 그 캐트루다 SC에 대한 로열티를 1.5%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지금 많은 증권가가 5% 정도의 로열티를 예상하는데 1.5% 로열티로 책정을 한 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증권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평가 이어지고요. 최근에 또 산도즈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쪽 신규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거는 2028년 이후에 바이오시밀러가 팔릴 예정. 거기다 한 가지 성장 모멘텀은 ADC 쪽으로도 SCG형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또 계약을 한다면 로열티 5%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이게 또 키트루다를 이을 또 대박건, 블록버스터 건이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ABL 바이오도 오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임상 하나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고 지금 이미 기술 이전 기대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임상 중단한 것은 별 이슈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T팜은 CDMO 업종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고 올리고 헥산 의약품 시장이 성장할 겁니다. 그 빅파마 중에 제론이라는 기업이 올리고 헥산 원료를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FDA 통과가 되면서 내년부터 매출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원료를 ST팜이 생산을 합니다. 이쪽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제약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시세 자체는 사실 오늘 좀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라든지 좀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아직은 좀 나오는 분위기고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 오늘 뭐 급등했다가 쭉 빗꼬리 달면서 떨어지는 움직임. TDS팜도 신규 상장주죠. 한국콜마는 화장품 주긴 한데 오늘 사실 조정받는 바이오 쪽에 한해서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지 그런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뒷부분도 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